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반기 픽으로 4권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설 2권과 비문학 2권으로 소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 파견자들입니다. 출판사는 퍼블리온입니다. 소설에서 범람체라는 생물을 피해 지하로 피신한 인간들은 범람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광증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광증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제거하는 통제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스토피아 상황을 배경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범람체가 있는 이 지상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을 하는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주인공인 테린이 파견자가 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을 다루면서 솔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회 이야기는 이 솔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테린과 솔이 어떻게 공존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김초엽 작가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탈인간 중심주의, 공존과 배제, 다름 등에 대한 주제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람체라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작가님의 초단편집인 행성화 서점에서 다루었던 아이디어가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김초엽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작품들보다는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소설책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소설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스토리가 테린과 솔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른 인물들의 특징이나 에피소드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설이 더 길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의식이나 자아라고 불러.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개체로서 세상을 주관적으로 감각하는 것, 세상을 1인칭으로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 두 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7편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의미를 화자 스스로 사려 깊게 생각하는 소설들이었습니다. 앞에 3편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관계의 끊어짐과 재회 등의 장치 등을 통해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되는 소설들이었고요. 뒤에 4편은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애정과 애증과 증오, 이 세 감정들을 오가는 그 미묘한 관계성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답신의 구도가 극대화시켜주는 화자의 애틋함, 그리움 속에 있는 많은 감정들, 파종에서 보여주는 그리움과 감사함 등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소설들이어서 더 여운이 남았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언제나 자신에게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이 아무리 잔인하게 대해도 참고 견뎌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그토록 애틋하게 여겼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대했다.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도
지난 일을 만회할 수 없으니까. 비문학 첫 번째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책은 낮아지고 파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집중력, 이 집중력에 집중해서 이 집중력이 낮아지는 원인, 배경을 굉장히 다각도로 주목하는 책입니다. 생활습관, SNS, 뇌과학과 신체건강, 교육 환경 등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원인을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양가적인데요. 광범위한 분야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나 다시 책으로나 8초일류 등 이미 집중력과 관련된 책을 읽은 입장에선 사실 이미 읽어본 내용이 좀 많이 겹쳐서 좀 지루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읽는데 다른 책들보다 좀 오래 걸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책보다 이 책이 가지는 좀 주요 특징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 책은 다른 책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단순히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책입니다. 책은 중간중간 비유나 은유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점이 지면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집중력과 몰입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더 오래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집중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책의 의도를 실천하면서 책을 읽게 하는 이 구도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이 점이 좀 멋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집중력을 당연시했다. 마치 집중력이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집중력이 선인장보다는 난초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 난초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이다. 마지막 책은 아라이 유키의 말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입니다. 책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말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포함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연중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표현을 찾고 만들기 위해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18편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18편의 이야기는 아라이 유키 작가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있어서 정보 전달의 글보다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인데요. 다만 또 경험을 공유하는 에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포용적이고 배려 있는 표현을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이 좀 더 전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 면에서도, 스토리 면에서도 장애학을 분야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서 글들의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이 경험을 공유하는 에세이라는 표현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구분하는 에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정의에서 에세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와 표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책인데요. 다만 한 가지 유의점은 이제 이 책이 이제 일본어가 원문이다 보니까 표현상에서 좀 낯선 부분이, 맥락상에서 좀 낯선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른 때보다 조금 길게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이란 무엇인가? 애초에 말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그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도호쿠 지방의 심각한 상황을 연일 보도했다. 초대형 쓰나미의 압도적 위력,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한 원자력 발전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 화면에 비친 제이지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말이란 얼마나 무력한가? 아니,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재해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런 맹렬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래도 최소한 말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주의 깊게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어떤 말이 널리 쓰일까?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분명 많은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힘내세요 같은 흔해 빠진 말은 피해자에게 신뢰일 것 같다. 격려하고 싶지,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갈등 속에서 모두가 신중하게 또는 실수할까봐 조심조심 말을 골랐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쭉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순수하게 남을 격려하는 말이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